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엔의 권빠빠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투자 승률이에요. 파워엔의 제일 앞글자 파가 바로 금융, 즉 파이낸스의 앞글자잖아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고요. 여러분도 투자를 좀 잘하는 방법이 없나 늘 궁금하죠. 그런데 이 동영상에 없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앞으로 뭐가 오를 것 같다더라는 종목 혹은 투자 대상 추천은 없어요. 그런 건 저 말고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게 작전이 아닌 다음에야 잘 맞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이 동영상엔 뭐가 있는 걸까요? 이 동영상엔 투자를 관통하는 원리가 들어 있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지요. 거꾸로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기도 해요. 특정한 종목이나 시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별 현상을 아우르고 초월하는 보편 원칙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 원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리 같은 거 몰라도 나는 돈을 불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원리를 몰라도 돈을 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항상 있죠. 원리 같은 거 알고 있어도 돈을 잃지 말란 법이 없다고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그걸 지킨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또 원리를 지키는 모든 사람이 돈을 따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엔 돈을 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투자에는 중요한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혹시 실력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투자 세계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본인이 투자에 성공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는 거죠. 투자에 성공했다는 혹은 투자의 구루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장담컨대 100명에게 물어보면 99명은 자기가 남보다 잘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예요. 코넬대 심리학과의 데이빗 더닝과 더닝의 박사과정 학생인 저스틴 크루그가 1999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운전자의 95%는 자신이 스웨덴인 평균적인 운전자보다 더 운전 실력이 좋다고 설문에 답해요. 한국은 사정이 다를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진 않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이 될 수 없는 이야기를 거의 모두가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실제 실력이 떨어질수록 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요. 쉽게 말해 무식하면 용감한데 무식의 정도가 클수록 더 객기와 만용을 부린다는 거예요. 암튼 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인 투자의 중요한 차원은 실력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투자는 롱텀, 즉 장기로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죠. 같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데 투자 세계에서 장기라는 말은 공허한 표어에 가까워요. 긴 시간을 정말로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금융 역사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1990년대에 아예 회사 이름에 장기를 넣은 헤지펀드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약자로 LTCM이었죠. 롱텀은 1998년 극적으로 망하면서 전 세계를 금융 위기로 몰아넣었죠. 말만 롱텀이고 실제로는 숏텀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원리는 판단의 기준 자체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이익의 크기보다는 시간이란 엄혹한 판관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선택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죠. 예전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신다면 그 비슷한 걸 떠올리셔도 좋아요. 왼쪽 문을 열면 당장 내일은 좋지만 10년 뒤, 20년 뒤, 혹은 50년 뒤엔 망하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문을 열면 당장 내일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10년 뒤엔 흥하는 거예요. 20년 뒤, 50년 뒤라면 더욱 그렇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문을 열고 싶나요? 저는 이상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오른쪽 문을 고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투자 승률이었죠? 이제 투자 승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수많은 책과 수많은 전문가와 수많은 유튜버가 투자 승률을 이야기하죠. 투자 승률이 중요하고 이걸 높이는 게 투자의 정석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승률을 50%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투자에서 꼭 필요하다면서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그 생각이 흔들릴 거고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다루려 해요. 좀 전의 투자 승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카지노예요. 쉽게 말해 돈을 걸고 돈 내기를 하는 도박장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투자를 도박에 비유하다니 지나친 걸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투자 승률이라는 게 확률이잖아요. 100번 거래를 해서 52번 돈을 따면 투자 승률이 52%가 되는 것처럼요. 괜한 얘기가 아닌 게 확률이라는 계산 도구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난 이유가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도박 때문이었어요. 확률의 초기 선구자는 16세기 제롤라모 카로다노였어요. 1501년 이탈리아 밀라노 옆의 파비아에서 태어난 카르다노는 파도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죠. 카르다노는 덴마크 왕과 프랑스 왕에게 초청을 받을 정도로 의사로서 이름났지만 늘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각종 도박과 내기 체스로 모자란 돈을 메꿨어요. 그 과정에서 주사위 도박을 확률로 분석한 우연의 게임에 대한 책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파란만장한 가정사로 점철된 카르다노의 책은 그가 죽은 지 87년 뒤인 1663년에야 처음으로 출간됐어요. 크게 보면 방향은 맞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던 탓에 수학계는 카르다노를 확률의 선구자일지언정 창시자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수학계가 인정하는 확률의 창시자는 두 사람이에요. 바로 17세기 인물로 생각하는 갈대로 유명한 수필지 빵세를 쓴 블라이즈 파스칼과 자신의 이름을 딴 정리로 유명한 피에르 드 페르마죠. 파스칼과 페르마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확률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 계산법을 만든 이유가 중간에 멈춘 도박의 판돈을 어떻게 나눠야 올바른가 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제 투자 승률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부를 일이 있을 터니 그 이름을 엔비디아라고 해볼게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그 확률이 정확하게 결정돼 있어요. 마치 카지노의 주사위 도박이나 카드 게임처럼요. 그러한 성질은 현실의 투자에서 성립한다고 확신하긴 어렵죠. 실제의 투자 자산은 과거에 관찰된 통계적 경향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냥 다른 수가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믿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엔비디아만큼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생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확률은 75%예요. 달리 말해 4번 거래하면 3번은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의 투자 승률은 어떤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환상적이죠? 엔비디아를 사놓으면 그 승률이 75%일 거니까요. 뭐 유튜버가 했던 말을 여기서 반복해 보자면 전설의 트레이더들도 승률 60%가 나오기 어렵다고 하죠. 75%의 승률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승률만 얘기해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가령 오를 때는 5% 오르는데 내릴 때는 50% 내린다면 어떨까요? 얼핏 봐도 이래선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투자 승률만 이야기하는 건 정말이지 무의미해요. 비유하자면 내가 사려는 땅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폭이 10m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과 다르지 않죠. 넓이라는 건 폭만으론 절대로 결정할 수 없고 거기다 높이라는 값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투자의 승률과 함께 짤 때는 얼마나 따고 또 잃을 때는 얼마나 잃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일단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았어도 이 동영상을 여기까지 본 보람이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 이상이 있죠. 중간에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본 여러분을 위한 저의 선물로 생각해도 좋아요. 곧바로 갈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때는 10% 오르고 내릴 때는 26% 내려요. 여러분이라면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래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봐도 좋고요. 아마 10명 중 9명은 엔비디아에 투자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다수와 같은 결론을 내린 사람의 논리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4번 중 3번은 10%의 수익을 얻고 한 번만 26%의 손실을 입으면 손익의 평균은 1%로 계산돼요. 평균 수익률이 1%로 0보다 큰 값이니까 엔비디아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대학 때 재무론이나 투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더욱 쉽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한 중요한 투자의 차원이 시간이라고도 했고요. 엔비디아가 장기간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투자 승률이 75%로 높고 더 결정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0보다 큰 값이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 수익률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수익이 계속 쌓일 거니까요. 그걸 가리켜 통계학에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구해볼게요. 여러분의 돈 1억 원을 투입해 엔비디아를 샀다고 하죠. 가령 보유 기간 단위가 일주일이라고 하면 일주 뒤에 여러분의 1억 원은 10% 이익이 나서 1.1억 원이 돼요. 그 다음 일주 뒤엔 또다시 10% 이익이 생겨 1.21억 원이 되죠. 3주 차에도 10% 이익이 발생하니 1.331억 원, 즉 1억 3,310만 원이 돼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완벽하죠. 이제 4주 차예요. 엔비디아의 승률이 75%니까 이제 한 번쯤 떨어질 때가 됐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면 26%만큼 떨어진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1억 3,310만 원도 26%만큼 줄어들어 원래 이 74%만 남아야겠죠? 그게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 9,849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의 1억 원이 4주 만에 처음보다 줄어들게 됐죠. 뭔가 혼란스러우신가요? 이 동영상을 멈추고 엑셀을 켜서 직접 계산해봐도 좋겠어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빠져나올 생각으로 거래를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장기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건 바보짓이죠. 왜냐하면 4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긴 8주, 12주, 40주가 되면 엔비디아에 투자한 돈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만나요. 권빠빠이 파워 앤!